저 이제 제사 안 가요? 한여름 더위 속에서 터져나온 며느리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당황했죠. 그동안 묵묵히 모든 걸 감당해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사상을 때려치운 며느리의 최후 통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 첫 해였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저는 연차까지 냈어요. 정말 정성 다해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갔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을 때 이미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에 서니 저 혼자더라고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 해?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엄마가 남자는 제사에 손 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더니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디 계실까 싶어 방문을 열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요. 나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고생 좀 해라. 그러시더니 방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더위였어요. 한여름인데 에어컨은 꺼져 있었거든요. 전기세 아깝다며 선풍기 한 대만 돌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남편 쪽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부엌은 정말 찜통이었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져서 앞치마가 흠뻑 젖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1년에 하루인데 뭐. 내가 참고 넘기면 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째였어요. 매년 여름 제사는 어김없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고마움 표현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제사 시작은 항상 밤 10시였는데 준비는 오전부터 했어요. 신우네 가족은 7시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우가 말했죠. 우리 저녁 좀 줘.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야. 저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까지 마쳤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너는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면 돼. 그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신우는 출가 외인이라며 손님 대접을 받는데 저는 왜 노예 취급을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만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외로웠습니다. 8시간 넘게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부어올랐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나물 좀 짜지 않니?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하시면서 흠만 잡으셨습니다. 정말 허탈했어요. 신우는 더운 날 고생했네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의례적인 인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사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정말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 끝나면 빨리 치워 집에 가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일꾼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또다시 여름이 왔어요. 최근 들어 무척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온종일 몸살 기운이 돌았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다음 주가 벌써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큰 맘을 먹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 때 신우도 일찍 오게 하고 당신도 함께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쉬시라고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자. 남편은 TV를 보던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깟 하루인데 그걸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야? 매년 혼자 잘했잖아. 그 말에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깟 하루라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부엌에서 쓰러져가며 혼자 준비하는 게 그깟 하루란 말인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마저도 이해받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전 연차를 냈어요. 시댁 제사가 아니라 저를 위한 연차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원한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제사 당일 시댁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음식 준비는커녕 시댁 식구들끼리 누가 할 거냐며 싸움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뒤늦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정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제 소중함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신우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이제 제사 안 가요? 당당하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부당함,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예요. 저처럼 참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말 속 시원하지 않나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며느리의 희생.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